네, 자, 스타디입니다. 4회차 이론 부분입니다. 예. 자, 보실게요. 제 7장인데요. 7장에서 상호 협력 부분인데, 우리 이제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공동 중개하기도 하고요. 그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고, 또 단체를 만들죠. 협회. 그래서 정보 사업자, 정보망에서 한 문제, 협회에서 한 문제 보통 그렇게 출제가 되고, 협회는 가끔 가다가 두 문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바로 보실게요.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업자, 이 사업자가 되고자 하려면 사업자 지정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은 그냥 뭐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인터넷을 통한 사업이니까 요 부가 통신 사업자가 될 것이고, 또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컴퓨터 용량과 성능을 갖춰야 될 것이고, 여기에 직원을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1명 이상을 고용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전문가, 정보처리 기사도 1명 이상을 직원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사이트 가입 이용하는 회원이에요. 회원 숫자가 개공으로만 회원 가입이 되는데 전국에서 500명 이상 돼야 되고, 특정 지역에서만 다 500명 이상이 가입을 해버리면 특정 지역 물건밖에 안 올라오죠.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골고루 회원 가입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2 이상의 특광시도에서는 각각 30명 이상의 회원도 골고루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군데에서는 최소한 원활하게 정보 교류가 되도록 하고, 전국 회원은 500명 이상 돼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망은 개공들끼리, 중개업자끼리 정보를 쭉쭉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개공들끼리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쭉쭉 주고받아요. 이 얼마 쌈빵합니까? 이 쌈빵, 오이 쌈빵하네, 이렇게 되죠. 이거 반드시 보시고요. 자, 그럼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합니다. 정보 사업을 할래요. 지정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30일 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정은 30일 내에 떨어지는데, 지정할 때는 지정의 대장,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그 처리 기간이 30일 내에 지정 처리가 돼야 되고요. 지정을 받으면 이제 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죠? 사업자로서 이 사이트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고 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지정을 받은 날, 지정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운영의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도 다시 받으셔야 되고,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승인을 또 봐야 됩니다. 자, 석 달 내의 운영 규정에 승인을 받지 않게 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고요. 또한 플러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도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승인도 받고요. 또 사이트는요, 지정받으면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요, 시험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정은 30일, 운영 규정은 3개월, 설치 운영은 1년 내에 설치 운영한다는 거. 자,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는데,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사이트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겠고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가짜 서류 다 위조해서 부정하게 지정받았어요.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승인 변경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지 마음대로 운영했습니다. 지정 취소 플러스 500 이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회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의뢰받은 정보와 달리 자기 마음대로 허위 정보를 공개합니다. 차별적으로 유리한 정보만 올립니다.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올립니다. 정보 위반이에요. 지정이 취소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요거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도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망했을 때, 법인 사업자가 해산했을 때, 컴퓨터가 박살났을 때 운영 불가능해지겠죠. 그때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자, 취소하기 전에는 사전 절차로 청문하죠.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데, 다만 사유에 따라서는 청문하지 않을 사유가 있겠죠. 청문할 필요가 없는 것. 사망, 해산, 운영 불능은 청문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사망, 해산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청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청문을 하지 않고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유는
취소 처분할 때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확인한 다음에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치유사유 5가지 일부 운정해. 인생의 일부 운들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들은 공인중개사로 태어났으니까요. 운명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공인하고 태어났다는 거죠. 일부는 정해져 있다. 지정치유사유. 그렇습니다. 자, 이거 꼭 반드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계공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계공들의 단체를 뭐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 협회는 크게 이제 어떻게 설립하고 조직을 어떻게 갖춰가지고 업무를 할 때에 지도 감독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설립하고 조직하고요. 업무하고 지도 감독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협회를 설립할 때 이 절차에 따라서 설립하는데 절차는 그냥 시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요. 그렇죠? 계공들의 단체고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비영리 사단법이라는 거. 협회는 법인이라는 거. 영리 목적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협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협회 설립 목적은 품위 유지, 품위를 유지하고 자질을 향상시키고 제도의 개선, 여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리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입니다. 제도 개선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영리 목적의 개업 공인중개사 상인들이 모인 그 단체에서는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비영리고요. 사람이 모인 단체인데 이때 사람은 오로지 이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만을 사원으로 하는 구성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서 법인이다. 그 얘기는 법인의 설립에 등기를 했다는 거죠.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 자, 복수협회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협회가 2군데가 있는데 또 여러 군데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설립주의 협회를 설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설립을 할 수 있다.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미 설립주의. 회원가입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가입주의. 자, 그 다음에 설립할 때는 국토부 장관의 설립에 인가를 봐야 됩니다. 인가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가를 받는다 하면 X가 되거든요.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까지는 없습니다. 설립할 때 허가를 안 해준다. 설립을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허가권이 아니라 단순한 인가권만 갖고 있다는 거. 인가는 보충적 행정행위니까요. 요건 가져서 설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인가주의. 자, 요 기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설립의 절차는 중요합니다. 요 절차 숫자까지가 작년에도 통으로 한 문제가 다 출제가 됐으니까 요것은 또 언제라도 지문으로 섞여서라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회원들 일단 모이는데요. 계공들이 300명 이상 모이셔야 돼요. 중개업자, 계공 3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협회 설립의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발기인을 합니다. 발기인들이 모여가지고 300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협회 세력 하나 만들자. 주체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발기인 총회, 발기인 모임을 해요. 여기에서 무엇을 만드느냐? 정관을 만들죠. 협회의 기본 뼈다구, 제1조, 2조, 3조, 4조, 기본법, 기본 규칙, 정관을 작성하고 그 정관에 서명 난의를 쭉 다 합니다.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협회 만들겠습니다. 발기인들이 모여서 정관 작성하고 우리 뜻에 동참하실 분들 다 모이세요, 모여라. 그것이 창립총회가 되죠.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참석하셔야 되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600명이 다 왔다면 그 지역만의 협회밖에 안 되니까 전국적인 협회가 되세요.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오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오셔야 되고 나머지 광시도에서 각각 20명 이상이 골고루 오셔야 됩니다. 차례대로 하나 둘씩 차례대로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발기인 300명이고 세 글자 300명. 창립총회는 곱하기 2,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온다. 또는 부부 동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곱하기 600명 이상 하나 둘씩 차례대로 오세요. 원, 투, 차차차. 창립총회 차차차.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발기인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에다가 과반수가 찬성 동의합니다. 창립총회에서 반수 이상이 아니라 과반수가 그 정관에 찬성 동의하면 창립총회가 가결이 되고 창립총회 가결이 되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요. 국장을 찾아가면 국토부 장관이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해 줍니다. 인가를 받아서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뭐를 해야 됩니다? 법인이니까요. 뭘 해야 된다? 설립의 등기, 본부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주사무소에 관할 등기소 가서 등기함으로써 협회가 성립된다는 건 자, 설립 절차 반드시 보셔야 되죠. 발기인 총회, 창립 총회, 설립의 인가, 그다음에 설립의 등기 이렇게 함으로써 성립된다는 거. 자, 설립을 했으니까 조직을 갖출 겁니다. 그죠? 주부회, 주사무소 밑에 지부하고 지회도 둘 수 있는데 주사무소 본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소재지는 제한이 없으니까요. 전국 어디라도 주사무소는 두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서울에다가 주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했는데 그 제도는 지금 현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반드시 두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지부하고 지회는 내부 형편에 따라서 정관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못 둘 수도 있다는 거. 자, 만약에 두었다면은 지부는 특광도급에다가 광역자치급에다가 둘 수가 있는 것이고 지회는 기초자치급 시군구에다가 둘 수가 있는 것인데 설치를 했다면 사후에 신고는 해주어야 합니다. 지부를 설치하면 특광시 도의사에 신고하고 지회를 설치했다면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지부 밑에 지회가 있다는 거. 주부회, 아파트 부녀회, 주부회. 자, 그러면 이제 총회 의결을 하겠죠. 그죠? 조직 가졌으니까 왜 협회를 만들었어요? 품질 개선하려고, 제도 개선하려고. 그래서 회원들이 다 모여서 사원 총회합니다. 그 총회 의결 내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며칠 내에 보고합니다. 지체 없이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시험 잘 나옵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설립을 했고요. 조직까지 갖췄어요. 주부회. 뭔가 일을 할 거예요. 그죠? 자신들 고유 업무가 있을 것이고 부탁받아서 대신해주는 수탁 업무가 있을 거예요. 고유 업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겠죠. 품위 유지, 자질 향상, 제도 개선,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협회를 만들었으니까 그 목적을 달성하는 업무가 고유 업무 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윤리 현장의 제정, 신의 성실 공정 중개하자, 또요 정보 제공에 관한 거요. 거래 정보망, 정보 제공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제 사업, 업무 보정이죠, 그죠? 보정 보험하고 성격이 같은 업무 보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유 업무에 들어가고 이것이 협회의 업무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한 번씩 물어봐요. 협회에서는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OXO 이렇게 공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OXO. 자, 협회는 영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OX. X. 영리 목적이 아니라 했어요. 비영리 사단법인. 자, 협회에서는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자 모집, 투자를 할 수 있다. OX, X 여기 업무 범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업무 범위 고유 업무이면서 업무 범위라는 거. 나중에는 다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품질 개선, 윤리 전공, 정보 제공, 공개 사업.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탁 업무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무교육 같은 것인데, 실무교육은 누가 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시도의사가 현실적으로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는 실무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시험도 원칙은 시도의사가 시행하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하나 잡아주시고요. 실무교육을 고유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X. 수탁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O. 자,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지부 지회에 대해서도 누가 지도 감독합니까? 국토부 장관. 자, 예전 시험 문제가 지부를 설치하고 시도의사에게 신고를 하면 시도의사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X. 지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X. 신고만 받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지도 감독권이 없어요.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부 장관만이 하고요. 협회에 대해서 과태료를 때릴 때도 오로지 누구만이 때릴 수 있나? 국토부 장관만이 때릴 수가 있죠. 500 이하 과태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협회 공제사업 대표적인 이제 고유 업무에 들어가는데, 요 공제는 업무 보정이잖아요. 그죠? 개공이가 중갱이 하다가 사고 칩니다. 돈 물어줘야 되는데
물어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미리 보증 설정하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42조 협회에서 하는 이 공제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자기 목돈을 가지고 법원에다가 공탁금 걸고 일을 하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공제 가입합니다. 그죠? 그래서 협회에서 이 공제 사업을 고유 업무로 수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협회 두 군데에서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제 사업입니다. 자,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정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규정을 정해서 국장이 승인 받습니다. 중개사법에서 우리 규정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에요. 규정국장의 승인이에요. 승인. 국장의 승인 받고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공제 사업을 운영하셔야 되고 공제 규정에는 돈 문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돈 문제 공제료를 얼마씩 걷어가지고 공제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을 구분해서 운영할 때에 어떻게 운영하겠다. 책임 주무의 적립 비율은 얼마를 적립하겠다. 이것을 다 규정으로 정해서 국장이 승인받고 승인받은 규정 그대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죠? 공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 승인을 봐야 됩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일 때는 운영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죠? 정보 사업자의 운영 규정, 이것을 지정받고 3개월 내에 운영 규정 정해서 국장의 승인, 규정이니까 국장이에요. 국장의 승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변경 승인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협회는 공제 규정,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공제 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입니다. 시도의사 승인 받는다, 등록관청의 승인 받는다, 다 X죠? 국장의 승인입니다. 자, 이번에 회계 기준 공제료 걷어놓은 공제기금을 두 개를 구분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손해배상기금하고 복지기금으로 두 개를 구분하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손해배상기금에서 사고치를 해주고 복지기금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손해배상기금이 업무 보정의 본질적인 거니까 요 돈은 항상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돈은 공제료 수입액 중에서 공제료 걷어놓은 것 중에서 10% 이상을 항상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적립된 그 돈을 책임 준비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돈이다 해서 책임 준비금이라 하고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이 사고 많이 나면 적립도 올릴 거고 이걸 다 고려를 해서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을 항상 적립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기금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니까 회계 기준도 두 개를 구분해서 회계의 세부 기준도 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공제 운영. 공제는 다른 회계하고 별도 회의로 구분해서 별도 회의로 관리하셔야 되고 다른 사업이 망할 때 따라 망해서는 안 되니까 별도 회의로 관리해야 되고 이 두 가지 기금도 별도 기금으로 회계도 별도로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공제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보험회사가 망해버리면 곤란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공제사업은 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제사업은 흑자재정이나 근영재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적자 가다가 망해버리면 사고 났을 때 공제금 지급이 안 되니까요. 손해배상 지급이 안 되니까 의뢰인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항상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재무 건전성의 유지의 척도가 기준되는 것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 기준은요. 국토부 장관이 위험성을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예컨대 국토부 장관이 이런 사고 났을 때 물어줄 돈이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기준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요. 협회에서는 100억 이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사고 다 터졌을 때 100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국장이 기준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금액을 150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급 여력 비율은 150% 되는 거죠. 150%가 된다면 사고 다 터져버려도 돈 다 지급하고도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재무 건전성이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자, 지급 여력 비율이 만약에 80%다 하게 되면요. 사고가 다 나버렸어요. 100억이 필요한데 80억만 지급되고 나머지 20억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물어줄 돈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재무 건전성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거. 자, 두 가지 구별하시는데 책임 준비금의 적립은요, 공제 수입액의 10% 이상 적립이고, 적립은 10% 이상 적립이고,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적립은 10% 이상 적립, 유지는 100분의 100 이상 유지. 두 가지 구별해 주시고, 오케이, 나이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보충하는 규칙이죠. 보충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업무 위탁, 시험하고 관계없고, 포상금하고 이제 행정수료인데, 자, 행정수료부터 나오네요. 행정청에다가 뭔가를 할 때 내는 돈입니다. 그 동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내게 되는데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고요. 요 기본적으로 외워주시는 겁니다. 30회 때 작년 시험에도 출제가 그대로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원섭이 내지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원섭이 내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도 돈 냅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내는 것이고, 등록 신청을 합니다. 돈 내야 돼요. 시군 자치구 조례에 따라 돈 내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합니다. 그때도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시군 자치구 조례에 분사무소 설정할 때 돈 냅니다. 주사무소에다가 신고하니까 주사무소 관할 시군 자치구 조례에 신고 필증을 재발급 신청할 때에도 그 종이값을 내어야지 재발급 되는 거예요. 재발급 될 때는 종이값을 내야지 종이를 재발급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주사무소 관할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정해진 돈을 낸다는 거. 6가지 경우 시험 볼 때 돈 내고, 자격증 재교받을 때 돈 내고, 사무소 뽕 등록해서 태어날 때 등록 신청 수수료,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분사무소 뽕 태어날 때 설리 신고 수수료,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6가지. 휴폐업 신고할 때 돈 낸다. X. 고용 해고 종료 신고할 때 돈 낸다. X. 그렇죠. 자, 6가지 기본적으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제도죠. 포상금. 간첩 신고하면 돈 준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제 간첩이 몇 명이냐? 4명. 어떤 사람이요? 부양, 무양.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다. 부정하게 등록한 자. 등록증 양도대한 자. 무등록으로 중립을 하는 자. 또 하나가 자격증 양도대한 자. 그래서 등록증 관련해서 3가지. 자격증 관련해서 1가지. 그렇죠? 자, 요 간첩을 신고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 지급되는데 얼마 줍니까? 건당 50만 원을 주죠. 한 건당 50. 100건이면 5천만 원. 200건이면 1억 원이 통장으로 탁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당 50만 원인데 이 간첩들은 어떻게 돼요? 신고 고발당한 이 간첩들은 처벌되는데 어떻게 처벌됩니까? 중요하죠. 그죠? 부정등록한 자는 절등치 플러스 형벌이 있죠. 3,3천. 등록증 양도대한 자 절등치 반드시 등록치 되고 양도대여는 1년 1천으로 처벌되죠. 무등록 중개업 어디로 처벌돼요? 3년 3천. 자격증을 빌려줘요. 자격이 취소되지요. 주고받은 자, 양도대여, 양수대여 받은 자 둘 다 1년 2천. 요 처벌되는 것은 시험에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와요. 포상금 대상하고 이 간첩이 처벌되는 어떻게 처벌되느냐. 이것은 그냥 시험 문제 그냥 나온다는 거. 그래요. 자, 전부 다 이 간첩은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되니까 징역이나 벌금은 판사가 재판소에서 징역 벌금을 때릴 텐데 선고할 텐데 그러려면 검사가 붙잡아 가지고 뭐 한다? 검사가요 공소제기하겠죠. 판사님 형선고해 주세요. 검사가 공소제기 간첩이 맞다는 거지요. 자, 또 하나가 검사가 수사해 보니까 간첩이 맞아요. 공소제기 기소할 만큼 죄 있는 것은 맞는데 처벌하지 말고 유예 뒤로 공소제기를 미뤘다가 교육을 하자. 교육을 통해서 개가처분시키자? 아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선고를 확정받아서 처벌로서 개가처분시키자. 자, 어쨌든 검사가 간첩을 붙잡아서 수사를 했더니 진짜 간첩 맞아요? 오케이 했을 때 한 행동이 2가지. 처벌하자, 공소제기. 교육하자, 기소유예. 자, 그렇게 검사가 간첩 맞다고 해주면 판사의 유죄, 무죄 판결 관계없이 포상금 지급됩니다. 등록관청, 구청에서 돈 줘버려요.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 자, 올려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검사가 뭐 했을거나, 중요합니다. 공소제기하거나 뭐 했을 때, 기소유예했을 때. 2가지입니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벌하자, 공소제기. 교육하자, 기소유예. 그랬을 때 안에서 포상금 지급된다는 거. 얼마 줘요? 건당 50만 원.
자, 돈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국고에서 50%에서 보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구청 등록관청이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으면 돈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고에서 5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줄 테니까 돈 꼭 줄 테니까 꼭 신고해 주라 그 말이 됩니다. 자, 등록관청에서는 검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공소제기했나요? 기소했나요? 요거 확인되면 돈 주기로 지급 결정을 하고 지급 결정이 딱 떨어지면 한 달 내에 보상금 준다는 거. 2명 이상이 같이 손잡고 신고발했어요. 그때는 배분 방법에 합의가 있으면 6대4, 7대3 합의된 대로 돈 주는데 합의가 없다면 균등하게 배분해 줍니다. 반가씩 나눠주고요. 2건 이상 신고 고발장이요. 쭈루룩 하나의 사건에 쭈루룩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 1등으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만 보상금 준다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처벌 9장입니다. 그죠?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 처벌한다는 거죠. 지도 감독 단속을 할 거고 뭔가를 잘못했어요. 행정상의 취소 정지 처분, 행정처분, 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형벌도 부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행정처분이 중요한데요. 행정처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취소 정지 처분을 해야 하느냐, 할 수 있느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요. 국토부 장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거래정보 사업자. 내가 지정을 해주고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 내가 지정했으니까 잘못했을 때 지정 취소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증을 누가 줍니다? 시도의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뭐 양도대를 했다든가 위법행위를 했죠? 그러면 자격증을 교부한 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자, 자격증을 주었더니 소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뭘 잘못합니다?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누가요? 시도의사. 구체적으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 자, 등록은 누가 해줍니다? 등록관청. 등록되면 개업 공인중개가 되는데 이 개공이가 뭘 잘못해요? 등록 취소도 있고요. 업무 정지도 있는데 누가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 자, 사유가 발생됐을 때 반드시 등록 취소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하여 절등치. 사유 발생하면 등록 취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등록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있죠. 상대적 등록 취소하여 상등치. 이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도 있고 안 하고 봐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의 업무 정지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누가 하느냐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요사항.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하고 정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부한 시도의사하고 사무소 관할이 서로 다를 수도 있죠? 서울에서 받은 자격증 가지고 저기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취소 정지 처분합니까?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둔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취소 정지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 시험 잘 나옵니다. 자격을 취소했어요. 자격이 취되면 따라서 등록도 취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의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등록도 취소당하도록 해야 되니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내에 알려준다? 5일. 그래서 5일 내에 윗사람에게 국장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특광 시도의사에게 다 통보도 해주게 됩니다. 요 5일 내에 보고하고 통지하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 본다면 자격 취소 자취 생활은 5일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취 생활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5일까지 하고요. 6일째는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취 생활은 5일이 보통이라는 거. 5일이 보통에선 오로지 자격 취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 정지 보고 통지 없고요. 등록 취소도 보고 통지 제도가 없습니다. 업무 정지도 보고 통지 제도가 없어요. 오로지 자격 취소만이 5일 내에 보고 통지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시험 잘 나옵니다. 자격이 취되면 자격증 반납하셔야 되겠죠. 그죠? 며칠 내에 반납? 7일. 반납 쳐주세요. 7일 내에 반납하고 등록이 취되면 등록증을 반납해 주세요. 반납은 7일이에요. 7일 내에 반납을 쳐주세요. 그렇습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병원에 과태료. 자, 업무 정지가 행정처분에서 제일 약한 것인데 이 약한 것은요. 사유 발생하면 3년 내에 때려버려야 됩니다. 자, 치료제도 있다는 거예요. 4발삼. 자, 올려볼게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사유 발생하면
3년 내에 업무제 때려야 되는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이제는 업무제 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요게만 있고요. 시효제도는 요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하고 요거요. 시험 잘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시험 문제고요. 취소되면 정반납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과태료죠. 과태료. 과태료도 누가 때리냐 꼭 나와요.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를 관리하고요. 협회를 담당합니다. 그리고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네이버 인터넷 사업자, 정보 관리는 누가 한다? 정보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 장관. 뭔가를 잘못합니다. 500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국장. 시도의사는 자격증을 관리합니다. 자격을 취소했던데 자격증 반납을 7일 내에 안 합니다. 100만 원의 과태료. 누가 때린다? 시도의사. 교육을 담당합니다. 연수교육 받아라 그랬는데 안 받죠? 500 이하 과태료. 누가 때린다? 시도의사. 그래서 자격증 나오거나 자격, 교육 나오면 과태료 누가 때린다? 그냥 시도의사. 거래 정보 사업자, 정보통일사업자, 협회 나오면 누가 때린다? 국토부 장관. 개업공인자 나오면 누가 과태료 때린다? 등록관청. 그렇죠? 사유에 따라서 100 이하 과태료, 500 과태료. 허위 정보를 공개하거나 물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거 500 이하 과태료. 뭐 휴폐업 신고 같은 걸 안 했다든가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했다. 이런 것들요. 이거 100 이하 과태료. 보정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100 이하 과태료 사유가 되는 거예요. 휴게소, 간판 명칭, 광고 등 보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 사유들은 나중에 뭐 줄줄줄 나오시겠지만 일단은 등록관청이 개공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 3년 3천도 있고 1년 1천도 있죠. 그죠? 허위 부정 등록 3,3천. 무등록 중개업 3,3천. 금지행위에서 금지증서 매매 중개 직접 거래 쌍방들이 투기 조장 이런 거요. 시세 조작 카르텔 담합하는 거 3,3천. 의뢰인 쪽에서 특정 개공에게만 몰아주자. 특정 개공을 배제하자. 특정 가격 밑으로는 물건 내놓지 말자. 그 다음에 개공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광고를 방해하거나 허위 광고 유대. 이거 다 3년 3천이죠. 1년 2천 이중 등록을 하거나 이중 소송하거나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거죠. 등등등 거짓행위 초과 금수 매매를 업을합니다. 무등록자하고 협력하는 거 이런 것들.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공에게도 해당되는 벌금형으로 가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형벌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론 파트가 되겠네요.